2.3 신고 납세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할 것이며 어느 세무서장이 그 세금을 부가징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요, 사업장별로 각각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때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발급을 하고 또 따로따로 수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계산할 때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할 때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나 환급을 받을 때도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그리고 결정경정 징수를 할 때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과세 단위가 된다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라고 하는 인적 단위보다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물적 단위, 장소적 단위를 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또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6번째 줄하고 7번째 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재 밑에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사업장의 개념과 판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이러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면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첫 번째 광업의 경우에는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고,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인데, 다만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이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을 단순 보관만 하는 장소인 저유소도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교재에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묶어서 별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세 번째 먼저 봅시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해주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활동 무대가 전국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그러면 사업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다닐 때마다 사업장을 만들었다가 금방 또 없앴다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활동을 관리하는, 통제하는 하나의 센터를 둬서 거기를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거기다 다 모아서 세금 신고를 할 때 누락 없이 좀 신고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등기를 하니까요. 그죠?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본점이나 지점을 사업장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은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내가 전국의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때에는요, 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지속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위에 세 번째 있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요, 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되고 자주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여기저기에서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매 거래 역시 자주 이것저것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다르죠. 부동산 임대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고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2번, 밑에 주 2번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부동산 임대업이라 그래도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부동산상의 권리라는 게 뭡니까?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등의 회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 두 회사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나 법전을 보면 이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면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인자동 판매기라는 게 뭡니까? 자판기죠. 그죠? 자판기. 그래서 내가 자판기를 여기저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업을 통제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업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본 사업장 이외에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사업장이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요.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도표 밑에 첫 번째 문단에 두 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 직매장과 하치장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 먼저 체크를 해보죠. 거기 두 번째 줄 파란색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거기 체크하시고요. 밑줄 치시고 그 밑에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밑줄. 자, 직매장이라는 게 뭡니까? 직매장이라는 거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거래 활동이라는 게 일어났으니까 이걸 사업장으로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직매장이라고 해봤자 중간 상인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공장에서 나온 물건에다가 어느 정도 가격을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덧붙여졌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직매장을 사업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치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치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쌓아놓는 장소죠.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도 않고요. 사업장이라고 볼 필요도 없겠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임시사업장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두 번째 줄 끝에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여기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문단 이처럼부터 마지막 줄 하여야 한다까지요.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체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셨나요? 가령 뭐 웨딩 박람회다, 또 뭐 베이비 페어다 이런 행사들이 있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요 자사 물품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판매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판매라는 거래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론적으로야 그 임시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장소들이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때마다 사업자 등록식이나 하고 또 폐쇄할 때마다 폐업 신고까지 한다면 이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임시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지 말고 다만 여기에서 거래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주사업장에 포함시켜서 세금 신고할 때 누락 없이 신고를 하게 하면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요.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고는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 폐쇄하게 되면 폐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그 사업장 설치 기간이 만약에 10일 이내라 그러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사업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고 텐텐텐이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그리고 텐텐텐 10일 이내에 개설신고, 10일 이내에 폐쇄신고, 설치기간이 10일 이내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